안녕하세요, 카티 에디터 L입니다. 너무 기다렸던 오늘 시승입니다. 오늘 리뷰할 차량은 바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형 럭셔리 세단 제네시스 G90입니다. 제가 G90 리뷰를 굉장히 기다렸던 이유는 사실은 저희 이전 영상 시승기 한번 보셨을 겁니다. 김태현 에디터가 런칭 행사장에서 시승을 하고 왔거든요. 근데 칭찬을 너무 하는 거예요. 원래 그 친구가 이런 대형 세단 그리고 뭐 이렇게 나긋나긋한 차량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친구거든요. 그리고 벤츠라든지 BMW를 워낙 많이 탑승을 하고 하다 보니까 뭐 제네시스라고 해서 딱히 좋게 평가하지 않는 그런 성향의 에디터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너무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뭐 그럴까? 그냥 비싼 차 아니야?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건 제가 너무 기대를 하게 만든 거죠. 앞으로 공도에서 굉장히 많이 보게 될 바로 외관입니다. 이미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풀체인지입니다. 저도 이미지만 보고서는 이게 풀체인지인지 아닌지 사실 제네시스에 큰 관심이 없는 분들이라면 사실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물을 보니까 이거 완전히 다릅니다. 2018년도에 페이스리프트 된 이후에 제네시스를 샀다면 사실은 좀 안타까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다르게 생각한다면 지금쯤이면 리스 3년 기간이 끝나고 사실 재구매가 이루어지는 기간이죠. 그런 분들에게는 새로운 시선으로 G90이 다가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관 간단하게 포인트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에서는 크게 두 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크림쉘 후드와 이 더욱더 날렵해진 헤드램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림쉘 후드가 다른 모델들에도 적용이 됐었어요. 근데 좀 너무 과하게 좀 부풀어 있는 전면부의 느낌이 이거 굉장히 새롭기도 하고 좀 언밸런스하기도 한데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하지만 워낙 큰 차체를 가지고 있는 G90이다 보니까 이 크림쉘 후드에 이 라인이 전혀 보이지 않는, 커튼 라인이 보이지 않는 이 후드는 굉장히 포스가 큰 강력한 포스를 보여주는 G90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디자인을 보여준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헤드램프 세계에서 가장 슬림하다고 합니다. 하이테크의 어떤 그런 표본을 이 헤드램프 그 다음에 연결되어 있는 두 개의 라인들이 다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차량의 컬러는 카프리 블루입니다. 약간 파란색이 도는 약간 그런 색깔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대형 세단 하면 블랙 뭐 화이트도 있기는 했었으나 굉장히 선택의 폭이 좁았던 거와 다르게 이번 G90에는 유광 컬러가 10가지, 무광 컬러 2개까지 해서 총 12가지의 컬러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30대, 40대까지도 이 G90을 자신만의 컬러로 해서 세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젊은 분들에게 굉장히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들도 선택하기에 이쁜데 하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어 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20인치 휠인데요. 저는 정말 이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오묘한 이런 음각의 라인들이 제네시스스럽다, 뭐 굉장히 럭셔리 세단스럽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100만원의 추가 옵션으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G90에는 에어 서스펜션이 최초로 적용이 되었죠. 에어 서스펜션까지 묶어서 선택하게 된다면 450만원, 350만원이 추가되게 됩니다. 자, 더불어서 후륜 조향, 능동형 후륜 조향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600만원을 드리게 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조향 시스템은 빼고 에어 서스펜션은 꼭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라면은 현재 이 디자인의 휠에다가 에어 서스펜션까지 적용된 450만원의 옵션을 선택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대형 세단임에도 굉장히 세련된 측면 라인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A필러, B필러보다 두꺼운 이 C필러 라인으로 럭셔리한 차량이다 이런 느낌을 주고요. 크림쉘 후드의 어떤 볼륨감에 맞먹게 이 뒤쪽에 후륜 쪽에 팬더의 어떤 라인도 굉장히 볼륨감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주유구가 상단에 위치하게 된 거죠. 그 정도로 이 디펜다의 어떤 볼륨감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이쁘지 않나요? 그냥 사실은 그냥 이쁜데 사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디자인을 정말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실내에서 그 오너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 이런 평가들을 많이 했는데요, 이 제네시스 G80, G90만큼은 이 외부에서, 외관에서
정말 소유욕을 불러일으킬 만큼 굉장히 매력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후면 디자인은 뭐 CLS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날카로운 테일 램프의 어떤 디자인이 뭐 그렇고요. 하지만 야간에 두 개의 라인이 들어왔을 때는 제네시스만의 고유의 그런 시그니처 같은 디자인을 충분히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형 세단임에도 루프부터 해서 리어부터 해서 트렁크 라인까지 이렇게 완만하게 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그만큼 약간 스포티한 느낌을 강조하면서 디자인이 되어 있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트렁크 한번 보시면요, 굉장히 광활한 트렁크 용량을 보여줍니다. 뭐 골프팩 4개에도 충분히 넣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큰 용량의 트렁크 공간을 가지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대형 세단임에도 스포티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는 게 아까도 말씀드린 30대, 40대 오너분들이 관심을 갖는 이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플래그십 세단이라는 거는 그 브랜드가 보여주려는 트렌드를 앞서가고 있는, 대표하는, 뭐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아무래도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이 G90을 선택하기는 사실 힘드실 겁니다. 워낙 고가니까요. 그럼에도 우리가 이 차량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앞으로 우리가 살 차량들에 점차 적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메모리 시트거든요. 그러니까 메모리 시트 하면은 보통 뭐 1, 2, 그 다음에 세트, 뭐 이 정도의 버튼만 있지만, 지금 보시면은 PAS라고 되어 있는 게 패신저를 뜻하고요, 동승석 시트를 의미합니다. G90에는 워크인 디바이스 버튼이 이 시트 옆에 측면에 위치해 있지 않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동승석에는 워크인 디바이스 버튼이 위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존에 세팅되어 있던 자세를, 시트를 앞으로 당긴다라든지 이런 메모리를 해놓고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이 모양은 사실은 좀 낯설긴 해요. 네, 바로 마사지 시트입니다. 마사지는 3단계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세한 세팅은 중앙 모니터에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동문이 총 4개가 도어마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 버튼으로 열고 닫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누르면 닫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특이한 점은 제가 브레이크를 밟아도 도어가 닫힌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쉽게 문을 열 수 있게끔 이렇게 버튼 하나로도, 손가락 하나로도 문을 열 수 있게끔 지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이 수동 개폐 버튼입니다. 그러니까 전동 도어로 되어 있다 보니까 위급 상황 또는 전자기기의 불량 상황 등 여러 가지 상황에서 수동으로도 할 수 있는 이 버튼이 이쪽 하단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버를 당기면서 도어를 열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이 버튼도 처음 보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고를 높이고 내릴 수 있는 버튼도 존재를 합니다. 버튼을 누르게 되면 중앙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차량 높이 보통과 차량 높이 높음 중에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포지션이 높이 보통입니다. 여기서 클릭을 하게 되면 높이 높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큰 방지턱이나 또는 비포장길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뱅앤올uf슨 오디오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GV60에서부터 적용을 했는데요. GV60보다 좀 더 하이엔드급의 오디오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총 스피커의 개수가 23개입니다. 이것도 아마 처음 보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 상부에도 이렇게 스피커가 위치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처음 보셨을 것 같은 거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마이크인데요. 지금 상부에 보시면은 여기 마이크, 여기도 마이크. 그러니까 이 마이크들을, 이 상부에 있는 마이크들 뿐만 아니라 이 차량 하체에 있는 마이크들까지 포함을 해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이즈가 올라오는 거에다가 이 23개의 스피커에서 나오는 역상의 주파수를 던져서 상쇄시켜서 우리가 시끄럽지 않게 느끼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상부에 많은 마이크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고요. 저도 G90에서 처음 봤습니다. 썬커튼인데요. 우리가 매뉴얼 썬커튼 또는 전동 썬커튼까지는 보셨을 거예요.
G90에는 아무래도 차량이 길다 보니까 이쪽에 쿼드 창까지도 이렇게 전동석 커튼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G90에는 옵션으로 시트를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요, 5인승 시트와 4인승 시트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델은 풀옵션 차량이다 보니까 4인승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운데 이렇게 분리되는 파티션에 멀티 리모컨까지 적용되어 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도 국산 차량에서는 보기 힘든 시스템이죠. 앞에 센터 콘솔부터 해서 후륜까지 전부 다 이어져 있는 파티션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티션 앞쪽에는 이렇게 컵홀더가 위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보여드릴 건 저도 처음 보는, 그리고 여러분도 처음 본,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바로 멀티 리모컨입니다. 이렇게 화면을 밀어서 뭐 썬루프라든지 또는 통풍, 공조, 그다음에 마사지 기능까지 전부 다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굉장히 세련된 그래픽으로 디자인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보여드릴 거는 릴렉션 시트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롱 휠베이스 모델이 아니라 스탠다드 모델이라는 걸 감안해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제 키는 183입니다. 이렇게 버튼 한 번으로 최고의 편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시트 포지션이 맞춰지는 단계를 보고 계십니다. 지금 조수석에서 뒤쪽에 발판이 내려오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순서는 발판이 먼저 내려오고 그 다음에 바로 이 전동 시트에 종아리 받침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고의 편안한 자세를 취할 수 있게 되고요. 자, 183인 제 키에도 발이 살짝 뜰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긴 넓은 공간을 보여준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가 우리가 그동안은 뭐 국산 차량에서 보기 힘들었던 최첨단 옵션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물론 단점들도 존재를 합니다. 아무래도 G90은 벤츠, BMW 이런 럭셔리 브랜드들과 비교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더군다나 가격도 현재 풀옵션 차량 기준으로는 1억 4천까지 달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S450D와 겹치는 가격대를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이 비교를 하는데, 아무래도 단점을 찾는다면 실내 인테리어의 어떤 살짝은 올드함 또는 세련되지 못함, 뭐 되게 특이하지 않다라는 느낌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 달려있는 이 모니터를 다양한 각도에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한계점도 있다는 게 단점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트 포지션을 먼저 맞췄는데요, 시트 포지션이 생각보다 높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경쟁 모델이라고 한다면 뭐 7 시리즈나 S 클래스를 들을 수 있을 텐데 그들보다 좀 더 시트 포지션이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183인 제 기준으로 해서는 시야 각도가 조금 높습니다. 여기 거의 지금 최고 상단까지 와 있거든요. 아무리 낮춰도 지금 현재 포지션이 가장 낮은 상태고요. 상체를 앞으로 하게 되면 살짝 닿는 정도. 그럼에도 이 높이가 정거 좀 되다 보니까 머리를 좀 더 올린 헤어 스타일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닿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가장 낮은 시트 포지션에도 약간은 높다라는 거, 뭐 그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한민국의 도로 상황 하면은 방지턱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방지턱의 나라라는 이야기도 하긴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에어 서스펜션이 더욱더 빛을 발하게 됩니다. 보통 차량을 리뷰를 할 때 항상 가성비 좋게, 그리고 제네시스 리뷰는 특히 그랬던 것 같아요. 옵션을 최소로 해서 선택했을 때 가성비가 가장 좋습니다. 이 옵션을 추천드립니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G90만큼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옵션을 최대한 많이 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선택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에어 서스펜션이 빠지게 되면은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G80과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에어 서스펜션을 꼭 추천드리고요. 경쟁 모델 또는 벤치마킹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벤츠 S 클래스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다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죠. 그렇다 보니까 더욱더 이 차량을 선택하시는 오너분들은 에어 서스펜션이라든지 기타 편의 사양들을 다 넣어서 조합을 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G90의 파워트레인은 6기통 3500cc 그리고 8단
트랜스미션이 같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380마력 그리고 54토크의 성능을 발휘를 하는데요. 뭐 예전에도 사실 제네시스는 높은 수치를 항상 자랑을 해왔거든요. 그럼에도 기대를 했다가 실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굉장히 가속감도 좋고요. 그리고 어떤 순간적인 파워뿐만 아니라 그리고 고소 안정성까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행에 있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프리미엄에 다다른 그런 성능과 기능들을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구공에 적용된 드라이브 모드도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모드가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총 3가지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에코, 컴포트, 스포츠, 그리고 그 이외의 모드로 꾹 누르게 되면은 쇼퍼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뭐 쇼퍼 드리븐을 이제 위한 모드인데요. 의전용 모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컴포트 모드랑 의전 모드랑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일단 엑셀을 밟았을 때 엑셀이 제가 어떻게 하다 보면 좀 세게 누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더라도 완만한 곡선으로 가속이 된다는 거.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을 때도 완만하게. 그러니까 의전용 차량으로서 의전을 태우고서 제가 좀 더 편안한 주행을 하기 위해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야 되는 데에 비해서 이 쇼퍼 모드를 하게 되면 차량이 알아서 좀 더 편안하게, 탑승객이 좀 더 편안하게 주행할 수 있게끔, 그리고 엔진음도 뭐 부밍음이 많이 울려서 실내로 유입되거나 이런 거를 최대한 줄여주게 완만하게 엑셀링 될 수 있도록, 이런 여러 가지들을 적용해 주는 게 바로 슈퍼 모드라는 겁니다. 슈퍼 모드는 S클래스에도 없어요. 마이바흐는 가야지가 있는 그런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구공에는 슈퍼 모드라는 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차이는 굉장히 극명하게까지는 나진 않아요. 하지만 지금처럼 엑셀을 밟았을 때 부드럽게, 제가 여기서 급하게 밟아도 한 템포 천천히, 제가 지금 꽉 눌렀거든요. 안 튀어나갑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도 천천히 꾸준한 담력으로 제동할 수 있게끔. 대한민국에서 회장님, 재벌, 의원님들, 스타들 아무래도 지구공을 많이 선택을 하시죠. 관공서를 출입을 하기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지구공은 필수적인 임원들 차량입니다. 그럼에도 임원들은 사실 살짝 아쉬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뭐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S클래스 편안하게 에어 서스펜션 해서 뒤에 편하게 타고 싶은데, 꼭 지구공이라든지 K9들을 선택하면은 차량 크고 다 좋은데 에어 서스펜션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2열 승차감이 안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부터는 아니죠. 그들이 굉장히 반길 만한 그런 차량이 드디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비싼 돈을 주고서라도 꼭 이 에어 서스펜션 선택하기를 바라고요. 드라이브 모드를 바꿔서 스포츠 모드로 놓게 되면 굉장히 담력이 좋아집니다. 근데 예전 같으면 사실은 고속으로 달릴수록 차가 좀 들뜨는 그런 느낌? 프리미엄 브랜드들은 달릴수록 차가 낮게 깔려서 안정감을 더하는 데 비해서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 살짝 뜨는 느낌, 그래서 고속 안정성이 좀 안 좋다, 이런 평가들을 많이 하는데, 아니에요. 달라. 이제는 진짜 안정적이 고속주행까지 달리고 서고 최고급에 바라는 그런 성능에까지 올라왔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도로에서 사실 지구공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래도 가성비가 좋은 가격 덕분이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독일 3사 등 수입 브랜드들의 중형 세단에 맞먹는 7천만 원대의 대형 럭셔리 세단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였었죠. 그러다 보니까 헛전난발을 단 렌트카부터 해서 많은 차량들을 우리가 도로에서 볼 수 있었는데, 사실 앞으로는 조금 보기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시작 가격이 9,100만 원으로 많이 올랐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사양과 기본적인 레벨이 훨씬 더 높아졌기 때문에 이거는 피할 수 없겠지만, 어쨌거나 시작 가격이 9,100만 원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는 도로에서 지구공을 타고 계신다 하면 조금 더 성공을 한 분으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좀 기대를 했었어요. 레벨 3까지는 기대를 했는데 이번에는 레벨 2까지만 적용이 됐고요.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은 바로 이 스티어링이 터치 부분입니다. 중간에 이렇게 한 번씩 흔들어야 했던 그런 불편함 한 번씩은 다 느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스티어링 휠에 손을 터치하게 되면 어떤 부위, 상부, 하부 어떤 부위든 손만 터치를 하게 되면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손을 대십시오 라는 이런 안내매트, 불필요한 안내매트를 드릴 필요 없이
주행 보조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자, 스포츠 모드로 놓은 김에 급 차선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차량에는 사륜구동 시스템 옵션이 적용되어 있고요. 능동형 후륜 조향 시스템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앞에 물건체가 있었을 때 이렇게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다라든지 급하게 회피할 때도 이렇게 차선을 변경을 할 때도 후륜 조향 시스템이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각도가 한 3, 4도 정도 이렇게 꺾이면서 고속 주행을 할 때는 전륜과 함께 또는 유턴을 할 때는 전륜과 반대로, 그래서 조향각을 굉장히 크게 또는 작게 만들어 주게 되는 거죠. 여기 유턴은 좀 크네요. 그래도 이렇게 돌게 되면 바로 1차선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진짜 순간 제 느낌이 어땠냐면 이 208을 운전하는 거와 비슷한 정도의 각도로, 그러니까 소형 전기차를 타고 있잖아요. 소형 차를 회전시키는 것 같은 느낌으로 지금 회전을 했어요. 이거 정말 신기하긴 하다. 역시 2열 탑승하니까 너무 좋네요. 너무 편안하고, 이 2열이 리클라이닝 되는 순간부터 이 차량은 저희 집보다 더 편한 그런 공간이 됩니다. 충분한 어떤 편의 장치들과 지금까지 누려보지 못한 다양한 기능들, 23개의 스피커와 전면 디스플레이, 또 이 조작 패널, 터치 패널까지 모든 것들이 새롭고 편리합니다. 아마 임원분들은 환호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기대하셔도 좋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전과는 다른 승차감, 기대하셔도 좋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이전과는 다른 굉장히 편한, 기대되는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럭셔리하게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